예, 이거 되고 있죠? 예. 오늘 벌써 문제풀이 세 번째 시간인데 평가론 마무리하고 이제 경제론 갈게요. 경제론이 아마 다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난주에 평가론 뭐 했는가 기억날까요? 감정평가는 뭘 했는가? 아마 기억도 없을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원가 방식을 했었어요. 원가 방식. 원가 방식에서 제가 하나 외우라는 거 있는데 원가법에서 외우는 게 혹시 기억날까요? 정률법으로 정률법으로 적산가격 구한다. 그러면 세조론가 곱하기 잔존 내용률 아니요. 잔존 어 전년 대비 단가율, 전년 대비 단가율, 경과년 수승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그거 잘 나온 게 아니라 혹시 나오면 그거 나오면 그냥 거기다 대입하면 되니까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물건별 평가 방법이었습니다. 과수원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다. 이런 거 했잖아요. 자, 끝냈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 하냐면 오늘 한 두 곡, 한 세 곡 칠 건데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 똑같을 거니까 그거 하고 수익환원법,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 이렇게 하면 감정 평가론이 끝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보게요. 예? 거래사례 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가봅시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여러분들 이제 가지고 있는 요약 정리집 111쪽 가면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요거 이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 부동산을 평가해요. 요걸 대상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평가할 때 이걸 원가법을 적용한대요. 그 원가법을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조원가 구하고 감가 수정하고 이게 이제 세조원가 선정하고 감가 수정하고 이게 원가법이에요.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봐야 되네. 거래사례 비교법은 이 부동산 평가할 때 이 부동산과 유사한 거래 사례를 선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 사례하고 비교한다는 소리냐? 거래 사례 선택해요. 모든 선택은 기준이 있다 잖아요. 기준. 그래서 사례 선택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럼 사례 선택 기준 이게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이론적으로 나온다면 이 사례 선택 기준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나온다면. 근데 거래 사례 비교법은 19회 때 요 거래 사례 이 이론적으로 나오고 20회 때부터 작년까지 14년 동안 이론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계산 문제야. 그럼 매년 계산 문제 나온 게 아니라 2년에 한 번꼴로 계산 문제. 작년에도 계산 문제 냈잖아요. 그럼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까 않고 계속 계산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그런 패턴이니까 오늘 이제 계산 문제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 다 해보자고요.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문제 풀 수 있어요. 원가법은 힘들어요. 원가법은 힘든데 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수익환원법 오늘 볼 때 계산 문제 해볼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몇 가지만 해보면 아 별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오늘 배우고 나서 집에 가셔서 한 3일 동안만 하루에 하나씩만 풀어봐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수준에서는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사실은 거래사례 비교법은 평가사 시험에서는 엄청 어렵죠. 그다음에 수익환원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개사 수준에서 그동안 출제했던 거 보면 별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 사례를 선택해서 그럼 거래 사례 선택했으면 거래 사례하고 대상 분석 비교하는 거예요. 예? 거래 사례와 대상 분석 비교한다. 이런 절차를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 이제 이걸 내면 1호조 내는 거예요. 자, 그럼 거래 사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거래 사례와 대상 분석 어떻게 비교할 건가? 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든 수익환원법이든 공시지가 기준법이든 평가 방식은 공부할 때는 공식을 알고 그 공식에다가 공식에 나온 말을 공부하면 돼요. 원가법은 공부할 때 제조원가하고 감가 수정을 공부하면 돼요. 그럼 제조원가 기억난 거 봐봐요. 제조원가 그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저하고 지난주에 네 가지 배웠어요. 첫 번째 제조원가 기준 시점. 두 번째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된 아니 두 번째 도구 건설 기준. 세 번째 수급인의 이윤이 제조원가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그다음에 제조원가는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물리적 측면에서 똑같게 만들자. 그것을 복조 원가, 복제 원가. 기능 효용을 똑같게 만들자. 대치 원가. 대치 원가로 제조 원가 산정하면 감가 수정할 때 뭐 하지 않는다? 기능적 감가하지 않는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이제 감가 수정이 뭐냐? 감가 수정은 제조 원가에서 감가액을 빼는 거고 감가 수정에서는 감가 요인 안 중요합니다. 감가 수정 방법을 내요. 감가 수정 방법. 감가 수정 방법은 내용 연수를 기준한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 그럼 상한기금법이 나오면 생각나는 말 이자. 이자만 찾으면 돼요. 상한기금법 이자. 그다음에 내용 연수 기준법에서 내용 연수는 무슨 내용 연수? 감정 평가는 전부 다 경제적이야. 경제적 내용 연수. 그러니까 내용 연수 기준법에서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를 한다. 그럼 OX, X 경제적 내용 연수 그런 내용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원가법 공부 방법 봐봐요. 공식 외우고 공식에 나온 말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도 공식이 있을 거라고.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공부할 때 공식 외우고 그 공식에 나온 말을 하나씩 하나씩 공부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을 제가 여기다 공식을 여기다 써볼 건데,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공식은 어떻게 돼요? 여기다 써볼게요. 거래사례 비교법. 사사시 지개면 그렇게 사사시 지개면 거래사례, 거래사례의 거래 가격, 여기에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유형 비교, 개별유형 비교, 면적 비교.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럼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는데, 그럼 거래사례 가격, 요 거래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유형 비교, 개별유형 비교, 면적 비교 이런 사항들을 공부한다고. 그럼 사정보정이 무슨 말입니까? 시점 수정이 뭔데요? 지역유형 비교가 뭔데요? 이런 거 물어본다. 그럼 이제 거래사례 선택할 때 모든 선택은 요 거래사례 선택해야 되니까 모든 선택은 기준이 있다겠어요. 사례 선택 기준이 있다고. 그 사례 선택이 요 면적은 개별 요인이 포함되는 거야. 개별 요인. 근데 면적 가지고 분산 가격이 달라지니까 면적을 별도로 이렇게 비교하는 거고. 그럼 요 네 가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요 네 가지가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이 네 가지가 사례 선택 기준이 되는 거야. 그럼 사례를 선택할 때, 저 분산 평가의 사례 선택할 때, 이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요. 10층짜리 상가 건물, 10층짜리 상가 건물. 그러면 생김새가 유사하죠. 생김새가. 그 생김새가 유사한 걸 선택해라. 그게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 봐봐. 그냥 상식이라니까. 상식인데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니까. 거래사례 비교법은 여기까지 봐봐요.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 선택해서 대상 분석과 비교한다. 뭘 비교하냐? 개별 요인 비교한다. 지역 요인 비교한다.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해야 되는데 사례를 선택할 때 지역 요인 비교가 안 되는 것들, 개별 요인 비교가 안 되는 것들을 사례를 선택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례 선택할 때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해야 된다.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문제에서 봐요. 거래 사례는 개별 요인 비교가 불가능하여도 개별 요인 비교가 불가능해도 거래사를 선택할 수 있다. OX? X. 물론 그렇게 내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해라. 지역 요인 비교.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를 선택해서 지역 요인 비교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 요인 비교가 불가능하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봐요. 우리 강주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하는데 사례를 목포에 선택해요. 지역 요인 비교가 가능해 불가능? 불가능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다음에 요 사정 보존 가능성은 부동산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이 거래되면 거래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 하면 10억. 근데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은 여러 가지 사항이 개입돼요. 사정상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사정 뭐 어떤 원인으로 내가 눈탱이 맞았다, 사기당했다. 엄청나게 많은 사항들이 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정상적인 가격은 15억인데 10억이 거래됐다.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동생한테 팔면서 싸게 팔았다. 이게 사정이 개입됐다고. 사정이.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여기 이제 사정이 개입돼 있고요. 사정이 개입돼 있고 이 부동산은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고, 그러면 사정이 개입된 게 좋을까요? 개입 안 된 게 좋을까요? 개입 안 된 게 좋겠지. 개입 안 된 게.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가 좋은데, 그런데 아니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가 좋은데, 그런데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가 없다면 거래사례 비교법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정이 개입돼 있으면 사정이 개입돼 있으면 사례를 선택해서 그래서 사정 보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사정 보정이 뭡니까? 사례를 선택했는데 그 사례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사정이 개입돼 있다. 그럼 사정 보정한다. 그게 사정 보정이다. 사정 보정.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를 선택했다면 사정 보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제 사정 보정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점 수정은 뭐가 시점 수정이냐면 이제 저 부동산 평가할 때 저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있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가격을 구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기준 시점이 2023년 오늘 7월 28일인가요? 28일 맞습니까? 28일. 28일이네. 여기 기준 시점이야. 그럼 이 사례를 선택했는데 이 사례가 둘 중에 하나 해봐요. 이 사례 1번하고 2번 여러분이 하나 선택해보라고. 선택. 그럼 요 1번은 거래 시점이 2003년
7월 28일이고 요 2번은 거래 시점이 2023년 6월 28일이에요. 어떤 거 선택할래요? 2번 선택해야 되잖아요. 요 1번은 20년 전이에요. 20년 전. 20년 전.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그때 거래 시점이 기준 시점하고 가까워야 됩니까? 멀어야 됩니까? 가까워야 된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라니까 이거. 이거 자, 그럼 이제 얼추 끝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선택했으면 그럼 이제 사례를 선택했으면 사례 선택 기준이잖아요. 사례 선택 기준이 요거 네 가지라고. 지역 요인 비교 가능해라. 개별 요인 비교 가능해라. 사정 보정 가능해라. 시점 수정 가능해라. 이거. 예? 그럼 이렇게 사례를 선택했으면 선택 기준을 선택했으면 그럼 바로 거래 살피고 끝납니까? 아니죠. 끝난 게 아니라 사례 선택했으면 그 사례 선택해서 이 사례가 10억이었다. 근데 이 사례에 요 2번을 선택했다면 사정이 개입되지 않죠. 그럼 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으면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고. 근데 요 1번처럼 사정이 개입됐으면 사정 보정하는 거라고. 그다음에 시점 수정. 시점 수정에서 19회 때냐 시점 수정 가지고 답을 주는데 혹시 시점 수정 그러면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시점 수정 그러면 생각나는 말. 기준 시점. 시점 수정 그럼 기준 시점이라고. 그럼 시점 수정은 시점을 수정해 준다. 요 칠판에 시점이 두 번 나오죠.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하고. 그러면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의 가격 요 10억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만들어 주는 거. 요걸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거래사례 비교법이 이론적으로 19회 때 나오고 20회 때부터 계속 계산 문제 냈다고 했는데 19회 때 이렇게 된다고. 거래사례 비교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요. 그러면서 시점 수정이란 거래 시점의 가격을 현재 시점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OX. X. 현재 시점이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여기 우리 시험지에서 여러분 시험지에서 현재 시점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런 말 없다고. 현재 시점 없어요. 감정평가에서 이렇게 현재 시점 이런 말 없다고. 현재 시점 나온다든지 현장 조사 나온다든지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런 말은 존재하잖아. 감정평가에서. 의미하셨죠?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사례를 선택했으면 그러면 사례를 선택했으면 거래 사례와 대상 보상 비교하죠. 뭘 비교해요? 지역 요인 비교. 그다음 무슨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이렇게 감정평가 거래 사례 비교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 보정이 가능성이 있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사정 보정 이렇게. 그다음에 시점 수정이 가능해라. 근데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안 나왔네. 요 지역 요인 비교가 위치 유사성. 강주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할 때 목포를 선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 강주의 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평가한다. 그럼 서구에 있는 것을 선택해야지 저기 광산구에 있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럼 물적 유사성은 토지를 평가하는데 아파트를 사를 선택했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주택을 평가하는데 상가를 선택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례 선택 기준입니다. 위물시사 그런다고. 위물시사 이렇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사례를 선택했으면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근데 여기서 뭘 물어보냐면 여기서는 이걸 물어봐요.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사정 보정 가능성이잖아요.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때 사정 보정 가능성인데 여기서 이걸 물어봐요.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사정이 개입됐다. 사정상 비싸게 팔았다. 싸게 팔았다. 내가 시장 상황을 모르고 눈탱이 맞았다. 그게 사정이 개입된 거야. 그럼 이 사정이 개입된 사례를 사례로 선택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봐요. 사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야 그거.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거래 사례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여야 된다. OX? X. 거래 사례는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가 가장 좋은데 그런데 꼭 사정이 개입되지 않는 사례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조건은 사정 보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시험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정상 가격보다 다소 고가, 다소 저가로 거래된 사례 이게 사정이 개입됐다는 소리야. 이런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소 고가로 거래됐는데 어느 정도 고가로 거래됐는지 모른다. 그러면 20% 고가인지 30% 고가인지 모른다. 그럼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그때는 사정 보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정 보정 가능성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 이제 사례 선택했으면 이제 이 부분 오면 지역요인 비교 이 부분 오면 이렇게 해요.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요.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 어느 경우에 지역요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사례를 인근적이 선택했다. 사례를 인근적이 선택했다면 지난주도 이거 했잖아요. 인근적이란 부동산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률 중에서 지역요인이 공유한다. 그럼 지역요인이 공유한다. 그럼 인근적은 지역요인이 똑같다.
지역률이 똑같으면 지역률 비교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거래사례비법 적용을 이렇게. 이거 제가 평가할 때 원가법을 한다면 이렇게 하고 거래사례비법을 이렇게 한다고. 저거 그럼 평가할 때 수익하는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수익하는법을 어떻게 할까? 수익하는법 공식 순수익을 한원율로 나눈다. 그럼 순수익 구하고 한원율 구해서 그걸 나눠버리면 된다는 소리죠. 이상해.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요거 이게 좀 이상해졌죠? 이게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온 상태로 나오거든요. 제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보면 화면에 저 화면에 보면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는데 다른 하고 가잖아요. 그럼 이거 정상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우리하고는 또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네. 뭐가 이렇게 시스템이 안 맞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여기 저기 설 때 이렇게 쓸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이게 뭐냐?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가서 보니까 정상적으로 나와요. 이거 한원율 이렇게 아니 순수익. 근데 우리하고는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요? 자, 요거 이제 없애버리고 짠해졌네. 순수익을 뭘로 나눈 거다? 한원율로 나눈 것이다. 한원율로 이렇게. 그러면 수익한원법은 공부할 때 순수익 공부하고 한원율 공부하면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됐죠? 어떻게 되는가?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론 좀 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론 정리해 볼게요. 자, 순수익 산정하고 한원율 산정해서 나눈다. 이게 수익한원법이야. 그럼 지금 원가법, 수익한원법, 거래사례비법 절차를 제가 다 이야기했습니다. 원가법은 지난주에 했고, 자, 거래사례비법 이제 아까 했던 거 빨리 정리해 볼게요. 이걸 평가해요. 대상부동산. 그럼 거래사례비법은 이 대상부동산 평가할 때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사례 선택해야 되죠. 그럼 대상부동산 속한 지역이 인근지역이라고, 유사지역이고, 인근지역과 유사지역 포함은 넓은 지역을 동일 수권이라고 그래. 그럼 사례를 선택할 때 이제 봐요. 이 사례가 지금 번호 붙은 게 사례란 말이에요. 그럼 사례가 이게 5개 나왔는데 어떤 사례를 선택할 수 있는가 보자고요. 그럼 사례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위치 유사성, 물적 유사성, 시점 조정 가능성, 사정 보정 가능성 그랬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사례를 선택해 보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 요 5번은 사정이 지금 개입되는 거야. 그럼 5번은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정이 개입돼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그럼 거래 사례 선택해 봅시다. 거래 사례 선택. 그 대상부담 평가할 때 요 5개 사례가 있는데 이 5개 사례를 한번 선택해 보자는 소리야. 자, 그러면 4번 사례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례사는. 자, 거래 사례 선택할 때 지역유인 비교 가능하겠죠. 지역유인 비교. 그럼 지역유인 비교 가능하면 우리 그러면 강주에 여기 이 부동산 평가한다. 이 서구에 있는 거. 그럼 강주시 전체가 사례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일 수권. 이 동일 수권 내에 있는 분산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동일 수권은 어디가 있습니까? 법으로 정의 아니요. 평가사가 정의해요. 평가사가 이 정도가 동일 수권이다. 그러나 그럼 4번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 4번은 무엇 때문에 선택할 수 없냐? 4번은 지역유인 비교가 불가능해. 지역유인 비교가 그래서 선택할 수 없어요. 자, 이제 3번 갈게요. 3번은 이 주택이거든, 주택. 그러면 좀 대상부에서 상가라고. 그럼 3번을 선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3번은 개별유인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개별유인 비교. 사례 선택 기준. 이 사례 선택할 때 기준이 있다. 기준. 사례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사정 보정 가능해라. 시점 수정 가능해라. 지역유인 비교 가능해라. 개별유인 비교 가능해라. 근데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아까 화면에서는 위, 물, 시사 그랬거든. 위치 유사성, 지역유인 비교 가능해라. 개별유인 비교, 물적 유사성, 생김새가 비슷해라.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정 보정 가능성, 요건 시점 수정 가능성. 그래서 위, 물, 시사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순서만 바뀌었죠. 그럼 이제 4번은 지역유인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선택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 결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안 중요하지만 결론 나왔잖아요. 사례를 선택할 때는 지역유인 비교 가능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가면 동일 수권을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다. 안 된다. 그러면 요 동일 수권 안에 있는 것 1번, 2번, 3번, 5번은 지역유인 비교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유인 비교 가능하니까. 선택하니까. 이제 두 번째 물적 유사성. 또 물적 생김새가 비슷한. 그럼 얘만 생김새가 달라. 나머지는 다 뭐요? 다 지금 요 네모 박스에 들어 있는 것은 이거는 상가야. 그럼 3번만 생김새가 달라. 3번 선택할 수 없다. 그럼 3번을 왜 선택할 수 없는가? 이것 때문에 개별유인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예? 자, 이제요. 2번 갑시다. 2번은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2번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이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요. 그럼 사례는 인근지역의 사례가 좋을까요? 유사지역이 좋을까요? 인근지역이 좋아요.
근데 유사직의 사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 잘 나오거든. 거래 사례를 인근직의 거래 사례가 없다면 유사직의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때문에 그럼 이제 요 1번하고 5번 볼게요. 1번하고 5번은 사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1번, 5번 다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1번, 5번. 그러면 2번, 1번, 2번, 5번을 선택할 수 있는데 1번, 2번, 5번의 차이점은 2번은 유사직이고 요 1번하고 5번은 뭐가 돼요? 인근직이고. 그러면 5번 같은 경우는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2번은 유사직에서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그럼 사례의 지역만 보면 1번하고 5번이 2번보다 더 좋아요. 그러면 요 대상 부동산하고 1번하고 5번은 뭐가 똑같아요? 인근지역, 같은 인근지역이야. 그럼 지역률이 똑같아요. 그럼 1번하고 5번을 선택하면 지역률 비교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럼 2번을 사례를 선택하면 지역률 비교한다 안 한다? 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요 5번을 사례를 선택했다. 5번을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5번을 사례를 선택하면 사정 보정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1번을 사례를 선택해야 되면 사정 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그럼 봐요. 1번을 사례를 선택했다고 봐요. 이제 거래 사례 비교법은 절차가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률 비교, 개별률 비교, 이제 면적 비교를 빼자고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번을 사례를 선택했다면 1번이 정상적인 거래죠. 그럼 사정 보정하지 않는다. 1번이 인근적이죠. 지역률 비교하지 않는다. 그럼 1번을 사례를 선택했다면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시점 수정하고 개별률 비교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대상 부동산하고 1번 사례 분산이 면적이 똑같다. 그럼 면적 비교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시점 수정 있죠. 시점 수정은 뭐가 시점 수정이냐면 요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준 시점. 그럼 기준 시점이 2023년 7월 28일이라 그럼 요 1번 사례 선택했는데 여기 이제 거래 시점이 있단 말이에요. 거래 시점이 2022년 7월 28일이야. 그럼 1년 전에 거래됐어요. 그럼 이게 거래 시점에서 거래 가격이 10억이었다. 이렇게. 그럼 1년 전에 10억을 지금 요 기준 시점 이 시점으로 가져와야 돼. 그게 시점 수정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시점 수정을 해야 됩니까? 하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 않을 수. 시점 수정하는 게 요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 시간이 차이가 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요 인근 지역이 여기가 지금 강주 서구라고 해봐요. 그럼 강주 서구는 1년 동안 부동산 가격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럼 1년 전에 10억은 지금도 10억이란 소리예요. 그럼 시점 수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그럼 시점 수정이라는 건 뭐가 시점 수정이냐면 거래 사례의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하고 시간적으로 달라서 그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있다면 기준 거래 시점의 가격을 기준 시점으로 만들어주는 게 시점 수정이에요. 그럼 요거 시간적인 지금 차이가 있죠. 시간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시점 수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시간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다르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다면 그러니까 변화가 없으면 1년 전에 10억은 지금도 10억이니까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이렇게 볼게요. 여기 2023년 6월 28일이야. 그러면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되죠. 한 달 차이. 한 달 차이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도 시점 수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 한 달 동안 이 지역에 부동산 가격 변화가 없다. 그럼 시점 수정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한 달 차이인데 이 지역에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변한다. 그럼 시점 수정 해야 됩니까? 안 해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나. 만약에 하루 차이 난다. 하루 차이 났는데도 시점 수정하는 경우가 있고 1년 차이가 났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1년 차이가 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변화가 없다. 그럼 시점 수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거래 시점하고 기준 시점이 하루 차이밖에 안 난다. 근데 그 하루 동안 엄청난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고속도로가 된다겠다 안 한다 할 수도 있고. 미친 거지. 제정신 아니죠, 그건. 응? 그러면 진짜 제정신 아닙니다. 응? 그 국민들이 그 애를 징역 보내야 돼. 나쁜 새끼. 예? 전두환한테 세배한 놈 아닙니까?
이거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받는다고. 네? 있을 수가 없는 놈이죠. 아니 어떻게 전두환한테 세배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여기 유튜브로 나가잖아요. 어? 음. 잡아가면 여러분이 사식을 넣어주고 해야지 저를. 되게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우 구역질이 나죠. 자 잠시 옆으로 셌는데 그럼 여기 시점 수정 있잖아요. 시점 수정. 요 시점 수정은 좀 이따 편집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혹시 모르죠. 잡아가면 어떡해. 예? 편집해 주세요. 이렇게 잡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태이면 잡아가고도 남어. 떤다 떨어 내가. 예? 그러면 여기에 아까 뭐라 그랬나? 도로가 난다면 그 하루 사이에 도로가 난다고 계획이 발표되면 가격이 확 변하겠잖아요. 그럼 시점 수정해야 한다. 이게 대체 어찌 흘러가는가? 자,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 1번 사례가요. 1번 사례가 지금 이 상태면 1번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는데 요 1번 사례가 거리 가격이 10억이야. 근데 거리 시점이 몰라. 언제 거래되는지.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시점 수정이 안 되잖아. 거래사례 비법은 사례 선택에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 1번 사례를 선택했는데 거래 가격은 딱 10억이야. 딱 정해졌어. 이렇게 명확히 10억이라고. 근데 언제 거래된지를 몰라. 언제. 그러면 언제 거래된지 모르면 이게 10년 전이 10억인지 한 달 전에 10억인지 어제 10억인지 모르잖아요. 그럼 시점 수정은 거래 시점을 기준 시점 가격으로 가져야 되는데 거래 시점 모르면 시점 수정할 필요가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례 선택할 수 없다. 이게 한 두 번 나왔죠.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가격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다면 거래 시점을 모른다 하더라도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OX? X. 그러면 사례를 선택하려면 거래 가격이 명확해야 되고 거래 시점도 명확해야만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지금 다 이해돼요. 눈빛 보니까. 근데 1시간 후에 기억이 날까요? 안 난다는 거. 1시간 후에 기억나는 것은 우리 개론 선생님이 잡혀갈 수 있다. 그거 기억나는 거지.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잡혀갈 거니까. 자, 이렇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빨리 하게요. 이론 수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이해 못하니까. 요게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는 지난주에 했잖아요. 거래사례 비교법이나 봐봐요. 요거에 감정평가 규칙에 나온 건데 요걸 외우지 말고 그냥 여기 좀 잘리겠는데 요거 지난주 다 했으니까 요걸 외우지 말고 거래사례 비법 그러면 사사시 지계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자, 공식 사사시 지계면 요 공식 여기다 써볼게요. 공식 여기 보자고. 공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거래사례 가격에다가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유인 비교, 개별유인 비교, 면적 비교 이거 우리가 사사시 지계면 된다고. 이게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을 다 우리가 의미를 공부하면 돼요. 그러면 사정보정인데 거래사례 비법은 사정보정해야 되는데 반드시 사정보정하는 게 아니죠. 사례를 정상적인 가격이다. 사정이 없는 사례를 선택했다. 그럼 사정보정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점 수정은 무슨 시점으로? 기준 시점으로. 근데 거래 사례가 거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사례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다음에 지역유인 비교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역유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례가 인근적인 사례라면 지역유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개별유인 비교를 생략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개별유인 비교는 절대로 생략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거래사례 비법을 설명할 때 개별유인 비교 생략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집이 됩니다.